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이 11월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주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세차게 나왔는데요. 여전히 여러 변수들을 앞두고 매수에는 그닥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HLB 아직까지는 뚜렷한 주가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오늘 타이틀이 셀트리온과 이런 평행 이론이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HLB와 셀트리온, 데자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면서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 한 3, 4년 전에 셀트리온의 흐름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주가를 통해서도, 어떤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해보겠고요. 특히나 HLB를 현재 보유하시고 또 좀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HLB를 새롭게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HLB랑 지금 상대적으로 딱 비교를 한다면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또 장르가 좀 틀리잖아요. 그죠? 셀트리온도 물론 이제 항암제가 있습니다만은 신약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범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어떤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거래소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또 바이오의 어떤 대표주로서 상당히 좀 레퍼런스가 좀 강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의 주가는 과거만큼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HLB를 갖고 계시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과 많이 비교를 좀 해본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과연 HLB가 셀트리온의 전철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HLB와 셀트리온의 평행 이론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정진 회장, 진양군 회장 공통점은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굳이 공통점을 따져본다면 두 사람 다 이쪽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공 자체가. 이제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학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진양건 회장은 아마 이제 이과 쪽이 아니라 문과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학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둘 다 바이오나 제약, 이런, 생명공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전공을 했던,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정진 회장은 그런 어떠한, 악플에도 많이 시달렸었죠. 그죠? 어떻게 당신이 무슨 바이오에 대해서 아느냐? 바이오도 아니고 또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아느냐? 전 세계 최초기 때문에 그런 악플이라든가 또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한 이제 감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비전문가라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생긴 게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도 있습니다만, 매출이, 그죠? 매출 규모만, 또 영업이익을 합치면 1조 원, 올해 2020년도에 계열사들 영업이익 합쳐서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로 우뚝 선, 그죠?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굉장히 무시받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루머에 시달렸던 적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미 주식 부자 반열에 올라왔을 정도로 상당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됐죠. 자, 오른쪽에 있는 HLB 진양군 회장. 과연 똑같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만, 가능성이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자, 우리가 이 인물들을 탐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주로서 이 주가에 상당히 좀 예민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서정진 회장도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았었죠. 왜 경영이나 좀 제대로 하지 대표가 무슨 주가에 그렇게 예민하냐, 뭐 공매도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공매도를 지금도 지금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두 회사입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런데 뭐 셀트리온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데 HLB는 사사건건이 지금 공매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따질 건 충분히 좀 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주가에 민감하다라는 것, 대표가 주가에 민감한 건 당연한 거, 주주를 많이 중시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또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셀트리온이 2016년도의 주가를 잠깐 볼까요? 자, 셀트리온이 2016년도에는 주가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자, 여기 수준이었어요. 약 한 10만원 아래에서, 10만원 한 번 찍고 나서, 뭐, 9만원대, 8만원대, 7만원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당시에 전혀 시세를 못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루머죠. 그죠? 루머가 좀 나와서, 셀트리온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회사에서 입장문을 냈죠. 그죠? 거기 뭐 고스 레이븐 리서치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램시마 관련해서 뭐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임상 실패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임상하다가 뭐 2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 증권회사, 외국계 증권회사에서는 또 뭐 터무니없는 또 목표 주가를 확 다운시키기도 했고요. 또 서정진 회장의 디폴트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죠? 담보대출이 너무 많다. 회사의 담보대출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얘기들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요,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금이 없으면 임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처음 초기 물질 발굴부터 해갖고 FDA 승인까지 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SK 바이오팜밖에 없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중소 벤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금력이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직접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명동 사채시장까지 갔다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자금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어떠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반박문을 좀 올린 내용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그 악성 루머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 자동차 출신이잖아요. 대표부터 임원진이. 그래서 회계 문제로 회사가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여러 가지 일단 그 악성 루머는 일단 뭐 루머에 그쳤던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이제 강성주주? 강력주주? 뭐 오래된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눈 하나 끔쩍 안 하죠. 그냥 씩 웃고 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HLB를 알고 HLB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최근에 매수하시는 새로운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못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공매도 세력의 악성 루머는 주식을 안 팔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당히 좀 악질적인 게 많아요. 또 나름 논리를 피려고 막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 특히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다뤄드렸습니다만 근절돼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죠? 셀트리온에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HLB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주가 한참 잘 올라갈 때 그때 프리 NDA 관련해 갖고 각종 루머들이 좀 많이 쏟아졌었죠. 그렇죠? 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얘기인데요. 대주주들 지분 매각설, 그러니까 진양건 회장의 담보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HLB 그 신약 개발 연구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고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FDA 미팅도 실패한 게 아니라
FDA의 그 NDA와 프리-NDA의 그 차이를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지금도 NDA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바이오는 여러분 예상대로 착착착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일상이 뭐 6개월 뒤로 미뤄졌다, 1년 뒤로 미뤄졌다. 이게 실체만 어긋나지 않으면, 기본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바이오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 제조업과는 많이 틀리다라는 거를 우리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도 회사 홈페이지에 좀 통해서 올라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전인 것 같은데 에스모 논문 관련돼서 뭐 네오파마 지금 잘 됐잖아요, 그죠? 엘레바 그 얘기들 하고 그 당시에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거짓이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막 생각이 나는데 셀트리온 때도 그랬어요. 제가 믿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2016년도에 그런 루머들이 많을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때는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30만원 얘기를 했었어요. 목표가를 셀트리온을 강연할 때 30만원 얘기를 했더니 미친 사람 취급을 좀 받았었죠.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하나, 거짓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도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닐 경우에는 3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야 30만원 좀 너무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HLB도요, 이게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건 실체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셀트리온과 평행이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거짓으로 판명된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꿈을 먹고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이런 희망했던 부분이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라는 그런 걸 제외하면 다 속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믿고 가는 거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꿈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이 어떻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당장 또 뭐 증자를 한다, 어디서 뭐 차입을 해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꿈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 HLB 주주님들 역시도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버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양권 회장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사 관련 루머와 끝까지 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좀 밝혔었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뭐 블로그 같은데요. HLB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무슨 얘기지? 목표 주가가 2만원이에요. 그죠? 그 당시 주가가 한 13만원, 14만원 했었거든요. 작년도 얘기인데 그 당시에 목표 주가가 2만원 얘기하면서 HLB에 대해서 뭐 구절절히 또 내용을 좀 쓴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목이 누군가 HLB에게 구명선을 던져주다. 이게 뭐 굉장히 좀 황당한 그런 보고서도 아닌 뭐 개인의 어떠한 개인이 좀 쓴 그런 블로그 글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 그럴까요? 좀 굉장히 논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구구절절하게 좀 써놨더라고요. 목표가를 2만원 잡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리보세라닙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NDA 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3차 이제 4차 치료제로 지금 아직 뭐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하고 그 얘기 나왔던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우리나라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식약처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 증권사들 중심으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뭐 외국계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증권사 어디 창구를 통해서 계속 물량이 나온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런 어떤 전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LB 주가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 2016년 막 루머 나오고 주가 1년 넘게 전혀 안 움직이고 근데 그 고비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강하게 올라가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3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 훨씬 넘어섰네요. 그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한번 이렇게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그죠? 서정기 회장이 이제 외국계 회사에다 팔아버린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좀 나오고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2013년도부터 하면은 5년 딱 걸리니까 재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HLB도 이렇게 보니까 글쎄요, 뭐,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한 박자 더 나올 수 있는, 그죠?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슈가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이슈가. HLB 아직 이슈가 살아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이미 이제 이슈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완벽한 회사가 됐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완벽한 회사가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회사가 되면, 주가는 사실 큰 매력은 없습니다.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셀트리온이 사실 매력 있었던 구간은 불확실할 때, 물음표, 누구나 의심하고 그럴 10만원 아래에 있을 때가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었던 거고, 지금의 HLB처럼. 지금 HLB도 10만원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9만원대니까.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과 HLB의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평행이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HLB 리보세라님에 대한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기본만 어긋나지 않다면, 여지껏 회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HLB도 조만간 움직일 때가 됐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10만원, 12만원대 안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9만원 언저리에서는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글쎄요, 뭐 연말에 또 이 대주주 관련 또 물량도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또 오랜 기간, 올해 또 보유했던 투자 여러분들은 또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추가적인 매수 시점도 괜찮고요. 물론 시장이 지금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오늘 또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HLB도 오늘 뭐 보합으로 좀 마감돼서 시장보다 좀 약했습니다만 충분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 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꼭 셀트리온처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셀트리온의 어떤 전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또 대응을 또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1월 출발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HLB 지금 현재 수준 아직 한 20, 30대 정도 지금 셀트리온이 한 60대 정도 관록이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HLB 현재의 나이는 젊은 시세라는 거예요. 20, 30대 정도.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HLB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거울을 삼아서 한번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투자연구소 문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3개월, 6개월 110만원, 150만원 있고요.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